안녕하세요. 까시나무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팀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리빌드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 코일을 이제 직접 말게 되실 텐데 본인이 사용하는 무화기에 따라서 코일을 한 개 혹은 두 개를 이제 말게 됩니다. 코일을 말아가지고 무화기에 장착을 하고 솜 끼우고 이제 베이핑을 하게 되죠. 근데 코일을 과연 코일이 이제 두께가 다 여러 가지잖아요. 게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식 표기단위입니다. 네, 몇 게이지 코일을 써서 코일 지그는 몇 가이드, 코일 지그 없으면 이제 뭐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에다 이제 코일을 말 때 드라이버의 직경, 그리고 몇 바퀴를 감게 되면은 몇 옴이 나오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이제 베이핑 커뮤니티에 가 보면은 네, 이런 질문글 올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카라풀 28게이지가 좋다고 해서 28게이지를 샀는데 2.5 가이드에다 몇 바퀴를 감아야지 1.25옴이 나오나요? 혹은 뭐 그리핀을 샀는데 24게이지 칸타를 샀어요. 2.5 가이드에 몇 바퀴 감아야지 0.3옴을 맞출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지금은 스마트폰용 어플로도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코일 계산기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도 안 써봤어요. 그냥 이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는 스팀 엔진이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스팀 엔진을 쓰고 있고요. 잘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제 리빌드 처음 입문하셔가지고 코일의 저항값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헤매셨던 분들이라면은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보시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본인이 쓰는 무화기에다가. 자,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약간 어려운 용어 같은 것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모르는 건 그냥 건너뛰세요. 저도 지금 이 스팀 엔진에서 제공하는 총 6개군요. 이제 뭐 오메 법칙, 쿨 랩핑, 배터리 드레인, 모드 레인지, 이리퀴드, 와이어 위자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와이어 위자드와 모드 레인지, 그 배터리 드레인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영어 공부 시간에는 잠만 잤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참 후회가 되네요. 네, 그리고 제 이 영상 보시고 제가 혹시 틀린 부분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 네, 오류가 있다던가 하시면은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페이지들,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일 랩핑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코일 랩핑과 이 오메 법칙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베이핑 하려니 참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참. 그렇지만 배우는 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이 늦은 나이에 뭔가에 빠져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맨 위쪽에 보시면은 미터릭 유닛, 임페리얼 두 가지가 있는데 단위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히팅 와이어의 두께를 표시를 할 때 이제 뭐 어떤 단위를 쓸까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네, 위에 미터릭을 쓰시면 됩니다. 네, 밑에 거를 선택하시면은 인치로 표시가 돼요. 네, 그 밑에 보시면은 Material and Profile에서 우리는 히팅 와이어의 등급과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칸탈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A1, A2, AF, D 등급도 있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긱베이프, UD, 그리고 라이트닝 네, 이러한 히팅 와이어들은 모두 A1 등급입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A1 등급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니크롬선이 여기 있고요. SS 온도 조절용 SS 선재 304, 316. 316도 또 L이 있어요. 그리고 317L도 있고요. 430도 있습니다. 금과 은도 있네요. 뭐 이런 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온도 조절 선제로 익히 알려진 티타늄 그레이드 1과 그레이드 2, 그리고 니켈, 네,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 코일이죠. 네, 니켈 NI200.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뭐 라이노 TCR TFR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TCR 값의 다른 표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서로 특징이 약간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와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런 히팅 와이어, 보통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히팅 와이어들은 단면적이 동그란 라운드 형태예요. 예, 라운드 코일을 가지고 트위스트로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들 수도 있고요. 패러럴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죠. 여러 가닥을 한꺼번에 가이드에다 대고 감아서 쓰기도 합니다.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뭐 사용하는 방식인데, 네, 이런 것 외에도 단면적이 원형 형태가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의 리본도 있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가 틀려요. 네, 리본을 선택하게 되면은, 네, 와이어의 디멘션 가로 세로를 따로 이렇게 수치를 적어줄 수가 있게, 네, 아랫부분이 바뀌죠. 네, 일반적으로 라운드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AWG, Diameter of Wire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구입한 혹은 구입하려고 하는 와이어의 게이지 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네, AWG는 이 히팅 와이어의 두께를 나타내는 미국식 단위입니다. 네, 보통 이제 22게이지, 흔히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까지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홀수 단위는 거의 안 써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또 쓰게 되면은 또 중복 투자 비슷한 개념이 돼버려서 보통 한 단계 건너뛰어서 짝수로 많이 구입하시죠. 네, 22게이지는 그나마 좀 덜 쓰고요. 24게이지부터 28게이지까지가 아무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24, 26, 28 요 세 가지 정도 있으면은 드리퍼, 폐호흡 서브홈기, 그리고 이포 카라풀 같은, 네, 이런 푼유에도 사용할 정도가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히팅 와이어의 두께를, 네, 규격을 선택해주면 오른쪽에는 그 저기 와이어의 직경이 이렇게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자, 밑에는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무화기의 빌드덱 스타일에 따라서 코일을 한 개를 쓸 건가 두 개, 혹은 그 이상을 쓸 건가를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싱글 아니면 듀얼이고요. 뭐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죠. 트리플 쓰는, 네, 빌드 RBA는 제가 알기로는 TFV4에 그 R3라는 빌드 덱이 있습니다. 쿼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머지 뭐 펜타, 뭐 헥사 이런 것들은 특이한 드리퍼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거의 싱글과 듀얼만 쓰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내가 목표치로 설정하고 싶은 저항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Inner Diameter of Coil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코일 지그 보면은 이제 뭐 2.0 가이드, 2.5 가이드, 3.0 가이드, 네, 요것들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네,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가이드 두께를 써주시면 돼요. 코일 지그를 안 쓰셔가지고 드라이버를 쓰신다면은, 예를 들어 시계 드라이버, 다이소에서, 주근소에서 구할 수 있는 시계 드라이버 한 세트에 5개인가 6개인가 들어있는데요. 드라이버마다 두께가 약간씩 틀립니다. 네, 그 검은 앞에 드라이버 부분, 드라이버 팁 쪽이 두께가 2.3mm 짜리도 있고요. 네, 2.3mm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2.3이나,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거기다 대고 이제 코일을 감는 거죠. 네. 네, 밑에는 이제 레그랭스,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일 하나에는 최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다리가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다리로 이제 정의하는 부분은 코일을 우리가 가이드에다 감았을 때 동그랗게 말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죠. 우리가 빌드덱에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고정하게 되는데, 그 스크류와 만나는 지점까지 그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싱글 빌드를 하게 되는 카이푼유에서는
6에서 8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개 합쳐서 6에서 8. 저는 8을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두 컬럼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채워주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리절트 화면에서 네, 결과값을 볼 수가 있어요. 열 유속이라든가 단위 면적당 열량, 그리고 다리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손실량, 그리고 몇 바퀴를 감아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표시가 되는데, 자,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카이픈 라이트 플러스 카라풀을 가지고 싱글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28게이지 칸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싱글 빌드, 싱글을 선택을 해주시고 타겟 저항을 카라풀은 1.25옴이 맛있대요. 네, 그래서 1.25옴을 적어줍니다. 네, 코일 지그를 몇 가이드를 쓰실 건가요? 2.0을 쓰셔도 되고 2.5를 쓰셔도 되겠죠?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2.5를 쓰겠습니다. 자, 2.5까지 적어줬으면 다리 길이를 적당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오른쪽에 결과값이 표시가 되는데, 네, 저항선의 길이, 네, 어느 정도가 최소한으로 필요한가? 67mm라고 표시가 됐네요. 네, 이 코일을 말기 위해서는 67mm가 필요합니다. 물론 코일의 체결을 위해서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코일을 한 바퀴 감아서 감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3cm 정도는 여유 주시고 10cm 정도를 끊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일의 길이까지 계산해 주죠. 네, 그리고 몇 바퀴를 감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소수점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네, 이 값보다는 이 밑에 있는 값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일을 말 때 뭐 5.7바퀴, 5.3바퀴 이렇게 해놓으면 감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라운디드, 풀랩, 그리고 하프랩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네, 이런 수치를 피해서 네, 정확하게 6바퀴를 감았을 때는 저항이 1.25옴이 나오고요. 5바퀴 반, 네, 6에 5라고 되는데 5바퀴 반입니다. 이거는 5바퀴 반을 감게 되면 1.12옴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코일 하나당 값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듀얼 빌드, 네, 셋업에서 듀얼 코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코일 하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반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네, 여튼 6바퀴를 감아야 돼요. 5.97이니까 뭐 6바퀴죠. 뭐.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에 6바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밑에는 히트 플럭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히트 플럭스 수치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히트 플럭스 수치 앞에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의 색깔이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가변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와트 수에 따라서 이 아이콘과 히트 플럭스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히트 플럭스라는 거는 좀 개념이 약간 복잡해요. 단위 면적당 열 발열량인데요. 뭐 열 유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자, 여기서 가변기에서 1.2옴 코일을 가지고 몇 와트로 출력을 했을 때 탑맛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베이핑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200민이나 이게 가변기마다 조금씩 틀린데 조에텍 기기들은 와트를 조정하면 실시간으로 볼트 수치가 표시가 돼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18650 배터리는 완충 시에 4.2V이고요. 사용하면서 배터리 전력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점점 내려가겠죠. 3.3V, 3.4V인가? 네, 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가변기에서 이제 윅 배터리나 이제 배터리 로우라고 해서 더 이상 배터리 갈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보통 그래요. 코일을 1.2옴 코일을 기성 코일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리빌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1.2옴 코일을 체결을 했는데 몇 와트로 먹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기존에 뭐 1.2옴 코일을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뭐 네, 그거는 12와트로 드시면 돼요. 9와트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코일에 따라서 와트 수가 코일의 저항 수치에 따라서 와트 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와트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가변기에 표시되는 전압, 볼트 수치에 맞춰서 필하고 베이핑을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3.7V와 4.2V 사이에서 드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뭐 베이핑 할 때 적당한 전압 수치는 전압이 이제 볼트인데요. 3.7V에서 4.2V 사이면은 탑맛을 보지 않을 확률이 아주 좋은 적당한 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와트 조정하다 보면 그 볼트 수치가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 볼트 전압에 관련된 거는 좀 이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엔 다른 예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듀얼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칸탈 A1 등급이고요. 자, 벨로시티 스타일 덱을 사용을 하는 크리우스나 그리핀 혹은 듀얼 빌드 덱, 약간 포스트 방식은 틀린데 예전 거죠. 뭐 벨루스 2라던가 빌로우 2 같은 무화기를 사용을 해서 듀얼 빌드를 한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듀얼 코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거 게이지로 그냥 28로 한번 냅둬 볼게요. 자, 저항값을 0.5ohm으로 해보겠습니다. 서브옴 폐호흡기이기 때문에 0.5ohm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가이드도 역시 2.5로 그대로 냅두고요. 네, 봤더니 4.8렙이 나오네요. 네, 5바퀴가 약간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코일을 말 때 적당한 몇 바퀴를 감는 게 적당한가? 너무 많이 감으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적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그 히트플럭스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이제 0.5 같으면 보통 30W에서 40W는 드실 거예요. 네, 30W. 같은 30W로 베이핑을 하는데 28게이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5바퀴가 조금 안 되게 감고요. 자, 히트 플럭스 수치가 266이 되고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30으로 한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바퀴 수도 더 적어지게 되고 히트 플럭스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네, 3바퀴가 채 안 되게 되죠. 네, 같은 30W로 베이핑을 하지만은 28게이지를 쓸 때와 30게이지를 쓸 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바퀴수가 너무 적게 되면은 똑같은 와트로 같은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베이핑을 할 때 탑맛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여기 지금 색깔이 변하는데 이 히트플럭스 아이콘에 표시되는 이 색깔은 파란색, 그리고 녹색, 주황색, 빨간색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생각에 적당한 히트플럭스 수치는 녹색 정도라고 봐져요. 녹색에서 주황색까지는 이제 녹색은 탑맛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베이핑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황색은 좀 더 뜨끈뜨끈하게 핫베이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 힛, 탑맛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영역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은 쿨 베이핑, 쿨 베이핑이 아니라 파이어 버튼 누르고 한참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듀얼 코일을 사용해서 0.5ohm을 세팅을 했을 때 30게이지는 적당하지 않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제가 요 바퀴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다 빼먹은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바퀴수와 최대 바퀴수, 적정 권장량은 최소 5바퀴 이하로는 내려가지 마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최대로는 12바퀴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물론 더 많이 감을 수도 있어요. 니켈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치가 굉장히 낮게 잡히기 때문에 뭐 니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칸탈선을 사용을 할 때 칸탈선 중에서도 이제 클랩턴 코일 같은 경우에는 4바퀴 감아서도 아주 맛있게 베이핑이 가능하지만은 단일 히팅 와이어로 된 와이어를 사용할 때는 4바퀴 포함해서 4바퀴도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네, 4바퀴 그러니까 5바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탑맛을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화기의 길이가 짧거나 예를 들어 뭐 카라풀 같은 경우에 뭐 스팀 튜너 벨캡 같은 걸 써가지고 코일과 드립팁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는 이렇게 적은 바퀴를 감게 되면은 드립팁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네. 그래서 5바퀴 밑으로는 내려가지 마시고 최대 12바퀴 이상. 저는 이제 적정량은 이제 9바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12바퀴까지는 양보를 해주는 정도입니다. 네, 30게이지는 적당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28게이지. 네, 5바퀴보다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서버, 폐흡기 0.5ohm대를 주로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26게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26게이지를 쓰게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딱 7바퀴가 나오네요. 네, 7바퀴, 8바퀴 정도. 네. 자, 그러면 이제 26게이지를 사용을 해서 7바퀴 반을 약간 넘게 되는데요. 적정 히트 플럭스 수치에 맞춰 보겠습니다. 30W가 아니라 네, 45W 정도 하게 되면은 색깔이 연두색이죠. 이게 녹색을 지나서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다음에 녹색이 아니라 자, 40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녹색이 됩니다. 네, 40W 했을 때 이제 177이라는 열 유속 양이 표시가 되고 아이콘 색깔이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W로 베이핑을 하게 되면은 주황색이 되고 266 이제부터 점점 높은 수치가 나오죠. 이제부터 핫 베이핑을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원 베이핑이라고 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80 정도 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탑맛을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싱글 빌드와 듀얼 빌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적정 와트 수치를 찾는 거, 네, 이 히트 플럭스 수치와 이 아이콘을 보고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볼트 수치를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이 스팀 엔진은 이 지금 현재 코일 랩핑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페이지의 값들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 오메 법칙 항목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자, 이제 이 값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메 법칙은 좀 더 간단하게 코일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코일의 저항값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뭐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요. 네. 자,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항, 볼트, 암페어, 파워. 파워는 와트예요. 네, 여기 단위가 표시되죠. 와트, 암페어, 볼트, 옴입니다. 네,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특정 값을 락을 걸어서 네, 변하지 않는 값은 락을 걸어 주시면 돼요. 자, 저항값은 0점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레지스턴스 네, 저항값에 락이 걸려 있고요. 네, 파워나 커런트, 볼테이지 어느 부분이든 원하시는 대로 자, 잠글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을 0.5로 고정을 했는데 자, 볼테이지 수치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전빵 영역인 3.7에서 4.2V 값을 여기다 한번 넣어줘 볼게요. 3.7을 했을 때는 네, 27.38W가 나오네요. 네. 0.5ohm에서는 27W로 두시게 되면은 솜 처리, 뭐 물론 솜 처리를 엉망으로 하셨으면 솜 유입구를 액상 유입구를 솜으로 완전히 꽉 틀어 막았다고 가정하면은 액상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게 되면 당연히 탄맛이 나겠죠.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액상 유입이 원활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네, 이 정도에서는 장타나 연타에도 탄맛을 보기가 힘든 안전 영역대입니다. 자, 4.2V 4.2V로 선택을 했더니만 네, 35W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35를 세팅을 해볼게요. 네, 155의 열 유속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핫베이핑 쪽으로 가볼까요? 60W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266이 나오게 되는데 자, 60W를 여기다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파워 쪽에다가 60을 넣어보면은 이제 볼테이지 수치가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올린 뭐 아로마마이저 리빌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액상 유입이 잘 되고 할 때는 6.5V까지도 베이핑이 탄맛 없이 베이핑이 됩니다.
자, 네, 60W죠. 60을 넣어보게 되면은 5.48V가 나오네요. 근데 이 정도에서도 탑맛 없이 베이핑을 하시려면은 액상 유입이 잘 되는 무화기가 일단 돼야 되겠고요. 어, 카라풀 같은 경우에는 5.48V에서 베이핑 하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탑맛 보기 정말 좋아요. 액상 소음 처리를 아무리 잘못하셔도 잘 하셔가지고 액상 유입이 잘 되면 분명히 누수가 날 거고요. 자, 뭐 그리핀이나 요즘 나온 무화기들 같은 경우는 액상 유입구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액상 유입도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네, 5.5V에서도 베이핑 가능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베이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오매 법칙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자, 암페어 부분이에요. 네, 0.5옴에 세팅을 한 무화기를 60W로 베이핑을 하게 되면은 네, 10.95A라는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18650 배터리 중에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삼성 거나 LG 거, 뭐 H2나 H4 같은 경우에는 지속 방전량이 20A입니다. 흔히 이런 말 듣잖아요. 전담용, 전자담배용 18650 배터리 구입할 때 고방전 배터리를 구입하라고 하잖아요. 고방전. 근데 순간 그 방전량이 이 수치를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A짜리를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해서 쓰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방전량도 적당해가지고 이런 서브옴 0.5옴 베이핑을 할 때 굉장히 안전하게 베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95인데 저항 수치를 한번 낮춰볼게요. 저항 수치를 낮추거나 이제 이 와트수를 올리면 되겠죠. 네.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암페어라는 거는 이제 가변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메카니컬 모드에서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흔히 뭐 아날로그 모드기라고 하는 메카니컬 모드는 이제 레귤레이터가 없어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배터리 힘만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맥 모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저항값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배터리의 이 전압값은 18650 배터리가 완충 시에 4.2V이고요. 사용하면서 전력이 빠지면서 이제 볼트 수치는 이제 내려갑니다. 완충 시에 4.2V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8.4A가 나오게 되고, 자, 저항을 한번 낮춰볼게요. 0.3으로 하게 되면은 4.2V 만충 시의 배터리로 맥모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14A가 나오게 됩니다. 자, 20A가 허용량이니까 네, 아직 6%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자, 이거를 0.12옴으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35A라는 수치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의 지속 방전량 20A를 훨씬 넘어서게 돼서 이 정도의 극저저항 드리퍼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배터리에 상당히 무리가 가서 금방 뜨거워져요. 뜨끈뜨끈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모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본인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스펙을 뭐 지속 방전량을 알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저항값을 확인하셔가지고 안전한 저항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0.3옴까지는 쓸 수가 있겠네요. 14. 0.25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0.2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맥스를 약간 넘어서네요. 네,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네,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 중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린 부분은 약간 이제 전담에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분명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건너뛰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알아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 코일 랩핑 항목과 오매 법칙 쪽을 활용을 하시면은 본인이 몇 와트로 베이핑을 해야 되고 몇 바퀴를 감아야 되고 어떤 게이지의 와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 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항목 부분이 있어요. 저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배터리 드레인과 모드 레인지 그리고 와이어 위자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배터리 드레인 항목에서는 자, 메카니컬 모드 그리고 가변기를 쓸 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변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VV 모드와 바리애블 볼트 그리고 베리어블 와티지 모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아토마이저 저항 그리고 볼테이지 세팅, 배터리 프리셋. 네, 자, 배터리 드레인이잖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배터리를 여기 선택하시면 되는데 AW, 이페스트, LG 것도 여기 나와요. 네, HG2와 H2가 보이네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선택을 해보면은 배터리에 자, 지속 방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3.7V로 해서 해당 저항으로 0.1ohm으로 베이핑을 0.125ohm으로 베이핑 했을 때 자, 마이너스 값이 지금 분홍색으로 뜨게 되는데, 자, 암페어 리미트 헤드룸이라고 해서 지속 방전량의 여유 공간을 나타내 주는 건데 마이너스 값으로 81%가 나와요. 이거는 배터리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0.3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40%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정도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이 점점 낮아질수록 네, 색깔이 빨개지면서 네, 9%의 여유밖에 안 남았고, 자, 여기서 배터리 이제 선택하시고 네, 여기 이러한 수치들, 배터리 스펙에 관련된 수치들이 프리셋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목록이 없다고 하면은 이 수치들을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등급 같은 거.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정확히 다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고요. 자, 모드 레인지 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가변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모든 가변기가 다 있다면 좋겠지만은 다 없어요. 예를 들면 쭈웨텍의 이빅미니 VTC도 없습니다. 예, 이빅 VT는 있네요. 네, 해당 모드기를 선택하면 해당 모드기에 예, 최소 저항값과 최대 저항치 그리고 민맥스 와티지 네, 이런 것들 스펙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그래프까지 표시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영역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저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리퀴드 항목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리퀴드 그 주스 칼큘레이터 같은 다른 어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와이어 위자드에서 우리는 이제 또 여기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까 이 코일 랩핑 항목에서 다루지 못했던 클랩튼 코일이라던가 네,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싱글 와이어, 뭐 패러럴, 예, 뭐 클랩턴, 예, 네, 클랩턴 하게 되면은 예, 코어 부분의 와이어 그리고 둘러싸는 와이어 예, 이런 것들 선택해서 수치를 정해주게 되면 이제 결과값에 와이어의 특성들이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 이거는 칩셋 이름 같아요. DNA200은 칩셋이잖아요. 가변기 칩셋. 네, TFR은 아예 몰라요 그냥. 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 좀 알려주시면 정말 베리베리 땡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팀 엔진에 대해서 특정 부분이지만은 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가시나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